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5일 오전 10시 27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로 가고 있는 가운데서 국회 로텐드홀 계단에 집결을 했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국회 무시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EXX 사과하라 등 손팻말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야당 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민생 탄압,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 사과하라 등 구호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도착하면은 침묵 시위를 벌리기로 했지만은 곳곳에서 사과하세요라는 고성이 터졌다고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와서 윤 대통령을 맞아서 환담실로 이동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 뒤를 향해 가지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시위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세력이 1년 전에 정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계급투쟁론 집단입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은 정권을 잡으면 약탈기관으로 변합니다. 국민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놓친 다음부터는 완전히 반국가단체로 변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연설 안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 국정의 전반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는 시각과 대통령이 국민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가끔은 대통령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고민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시정연설은 참 좋은 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의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 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불안정성이 계속될 때는 가치를 공유하는, 즉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해야 뚫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줄을 잘 써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게 실감나는 게 영국에서 리즈 트러스 총리가 섣불리 감세 정책을 발표를 했다가 이게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가지고 44일 만에 낙마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금융시장을 잘못 건드리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이런 위기감을 윤석열 대통령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재명이가 한미일
한미일안보협력은 친일 국방이라는 악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꿋꿋하게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서 압도적인 역량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겠다, 도발을 억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하여 연료비, 식료품비, 생활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3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여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한 역점을 두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 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참 뉴스입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 예산을 줄였다는 겁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 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안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빚이 있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의 지출을 줄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로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약자복지라는 키워드를 내세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 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공 아니겠습니까? 과학을 무시한 탈원전 정책을 중단시켜서 이제
원자력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하는 포부를 오늘 밝혔습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 원전 해체 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등 핵심 전략 기술과 미래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한 이 대비 태세를 아주 역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 체제 등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 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 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 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병봉급을 2025년에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는 130만 원까지 받도록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보훈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수당도 임기 내에 역대 정부 최대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유엔 연설에서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공적 개발 원조, 해외 개발 원조입니다.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 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의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대통령 윤석열 아주 잘 쓴 연설문입니다. 요거는 국민 모두가 꼭꼭 읽고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끌려가는지 또는 끌고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백성과 국민은 다릅니다. 백성은 왕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은 주권자 아닙니까? 주권자는 대통령 입장에 서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대통령 입장에도 서고 국민 입장에도 서고 해야지 맨날 대통령은 갑이고 나는 을이다 이러면 안 되죠.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리더가 혼자서 리더가 됩니까?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전한 리더십은 건전한 팔로십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